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안녕하시냐는 말조차 참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조만간 다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내년에 30이 되는 감독님의 고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리형 내년에 나이가 30이 됩니다. 앞자리에 3이 붙는다는 게 참 서글퍼지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아직은 저에게 40대는 머나먼 느낌인데 혹시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고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꼭 컨텐츠로 만들어주시면 저 같은 30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가 되면요 진짜 보이는 게 있긴 있어요. 내시경 검사할 때마다 의사분들이 자꾸 뭐가 보인대요. 이 대장 쪽에도 뭔가 보이긴 보여서 떼긴 떼었다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요 40대가 되어서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깨달음이 오고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동창들을 오랜만에 보잖아요. 딱 만나보면요 나이들은 좀 들어 보이는데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글일 때보다는 성실해지고 좀 책임감도 생기고 철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 자체는 딱히 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양아치였던 애들은 나이 먹어서도 양아치고 말 점잖게 하던 친구들은 나이 먹어서도 점잖게 하고, 또 배려심 있는 애들은 나이 들어서도 배려심 있고, 이기적이었던 애들은 나이 먹어서도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가 되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단순히 뭐 늙어간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문제는 나이는 계속 먹는데 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정신이 늙지 않아요. 공원에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여기저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힘없는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노인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인인 척 할아버지인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본인들을 할아버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아버지처럼 행동하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몸에 기력이 빠지고 주름이 생겼을 뿐이지 정신은 저희들과 똑같아요. 얼마 전에 속초 여행 갔을 때 정말 뭔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바닷가 저쪽에서 한 5명 정도 되는 70대 어머님들께서 놀러 오셔서 막 깔깔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뭘 튀기면서 장난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여기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오고 처음 아니니? 와, 그럼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60년 전에 오고 처음 온 거네? 이러면서 막 노시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물론 70대 어머님들로 보이지만 그냥 흐릿하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분들이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노시는 저분들이 70대 어머님들인지 10대 여고생들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가 새었는데요. 아무튼 나이를 먹는다는 건 20대 때보다는 근육량도 빠지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체력이 약해지는 기분이고, 피부톤도 예전 같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20대 친구분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고 어른 취급하는 것 같고, 전 지금도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즐겁게 맥주 마시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불편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그대로인데 내 겉모습과 두 아이의 아빠, 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또 나를 보는 시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지만 그냥 어른인 척 연기를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저는 영원한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고 보이는 것들, 첫 번째는요, 이 겉만 치장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다고 꼽았는데요. 저는 20대 중후반까지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거에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버는 수입에 맞지 않게 좋은 차를 할부해서 타고 다녔고, 물론 비록 너무 힘들어서 금방 다시 팔아버렸지만, 또 저희 때는 인스타그램 말고 싸이월드라는 지금의 SNS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 있어 보이는 척 했었어요. 실제 능력보다 과장되게 포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3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아빠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여지는 데만 집중할수록 알맹이는 사라지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걸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돈이 많아 보이게 보여진다는 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도 훨씬 많아요. 전 지금 20, 30대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수입이 좋지만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는요 20대 때보다 몰았던 차보다 안 좋은 차예요. 제가 구형 카니발을 벌써 8년째 몰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차가 너무 튼튼해서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몰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도 더 좋은 차로 바꿀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알잖아요. 좋은 차를 모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느냐. 지금 애들 학원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과시하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제 나이가 되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좋은 차 무리해서 몰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과소비를 하는 건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또 20대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남자가 좋은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그런 거에
혹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20대 남자분이 진짜 무리해서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비싼 데서 술 마시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차도 안 사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씩씩하게 출근하고 허튼 데 돈 안 쓰고 열심히 돈 버는 20대 남자가 훨씬 더 멋있고 비전 있고 남자다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나,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치장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주변 분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티끌 모아 왕태산이다 라고 정했는데요. 요즘 20대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이런 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제가 20대 때 다르고 지금 20대 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젠 평범한 월급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라서 이러한 월급 이외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또 그리고 티끌 모아 태산은커녕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확고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월급 말고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느낀 건요, 티끌 모아 왕태산이다. 지금 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저축이었어요.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모아놓은 돈들, 매달 조금씩 모으는 그 돈의 위력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 보니까 워낙 나가는 게 많잖아요. 마트 가서 이만한 카드 띠링 긁고, 카페 가서 15,000원 띠링 긁고, 애들 학원비 15만원 띠링 긁고, 가끔 쇼핑하다가 뭐 티셔츠 3만원짜리 띠링 긁으면서 그냥 아주 사소하게 조금씩 별거 쓴 것도 없는데도 그 다음 달에 카드 청구액을 보면 한 달에 10억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와,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딱히 과소비하는 게 없는데도 그래요. 그 많은 건 무엇이냐, 티끌 모아 엄청난 태산이란 뜻이죠.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인데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여윳돈 생기면 그 돈으로 좋은 차를 할부에 사거나 해외여행 가든가, 뭐 아니면 아까 말한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도박형 투자에 올인한다든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 못지않게 살고 싶다면요, 돈 아껴서 저축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는 돈 중에서 반드시 몇 %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모으시길 바랄게요. 적금 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 투자해서 집을 사시든 반드시 종잣돈이 필요하고, 그 종잣돈은 반드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재산이 많지 않은 이상 무조건 40대 이후부터는 종잣돈 싸움이에요. 티끌 모아 왕태산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이들이 진짜 많으니까 놀라거나 화내지 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멍청이란 IQ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요,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살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생기죠. 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와, 진짜 설마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다른 모든 분들을 전부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요. 40대가 되면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겪어보고 만나보고 실망도 하게 되고 화도 많이 생기는데, 30대 때까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특히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나, 혹은 뭐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가요, 어릴 때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나에게 이런 말도 해주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람이겠지 라면서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정 짓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왜 이렇게 변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원래 그런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한 건 저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실망하게 돼도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0대가 돼 보니까요, 이젠 누가 나를 실망시켜도 더 이상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진 않아요.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사람은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고, 화장실 갈 때의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 다른 거고, 또 그리고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니어도요, 공공장소에서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도보하면서 담배를 핀다든가, 배려 없이 층간소음 내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중주차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고, 예전 20대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가서 한마디를 하고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가서 그 사람하고 싸움들 뭐합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내가 가서 한마디를 한다 한들 뭐 그 사람이 변해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자,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전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만 아시면요, 그렇게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그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그 자체가 안 미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간접 흡연을 하게 해서 누가 자기한테 화를 내면은 거기에다 대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까지 담배 연기 좀 맡게 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아, 열받네? 그러면서 적반하장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 거고 딱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또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도저히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을 왜 지지하는 거지? 왜 저딴 인간에게 투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지만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분들은 전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넘겨야지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살면서 아무리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놀라거나 화내지 말자.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하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정말 많다. 또 그리고 나 또한 언제든지 멍청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으로 많은 일들이 생긴다. 지금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구슬 경주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구나라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만치 앞서가는 구슬을 보면서 아, 저 구슬이 나중에 1등 하겠구나 싶지만 이렇게 영상에서처럼요,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파란 구슬이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이렇게 밑으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빨리 가던 빨간 구슬이 중간에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머뭇거리는 동안 다른 구슬이 또 앞질러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누가 최종 우승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건 바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거. 만약에 저 맨 뒤에 있던 구슬이 내 앞에 누군가 까마득하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지만, 근데 하지만 계속 누가 앞에 있든가 말든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구슬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계속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살다 보면 아까 구슬 경주처럼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뜻밖의 기회가 생겨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운이 트여서 잘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건 제 주변을 봐도 정말 많이 생기는 일들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재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면 당연히 인생이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잘 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버리고, 또 이상한 배우자 만나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모아놓은 돈 많지만 40대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반면에 학벌도 안 좋고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운이 맞아서 진짜 잘 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고, 제가 대학교 강연 갈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인생이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런 질문들인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에게 한 질문도 이거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사진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상인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아니라 도인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초졸에 집도 가난했고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내다가 한참 뒤에 나이 30 넘어서 다시 공부해서 사진 공부하고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이 사진작품 한 점에 몇백에서 몇천만 원에 거래되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질문한 게 너무 인생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구분이었는데, 네가 앞으로 뭐가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가 걱정할 건 오늘 하루 어떻게 열심히 보낼까, 이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잘 풀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 오늘만 열심히 살자 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미국으로 가서 사진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도 정말 좋은 인연과 좋은 운때가 맞아서 일이 잘 풀리기도 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배우자도 얻었고, 지금 40대가 되어서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 그때가 되어도 계속 아까 그 구슬처럼 달릴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운때가 바뀌어서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네 가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서 꼭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건강이 최고다. 40대가 넘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이 건강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데, 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을 나 몰라라 한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도 충분하고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건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몸이 개개거리고 계속 아프고 하면요, 삶의 질이 좋아지겠냐고.
되냐고요. 또 기껏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들을 암 투병하느라, 항암 치료하느라고 다 써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최근에 내시경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전 조금 충격 먹었는데, 전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간 건강이 엄청나게 위험 수준이고 이 콜레스테롤도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의 삶의 패턴을 체크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술도 안 마시는 제 간이 왜 위험 수준인 건지. 일단 저는 삼시세끼를 거의 제때 챙겨 먹지 않았고요. 냉동식품도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고, 제가 애들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영양가 있게 챙겨주지만 그러니까 정작 제 끼니는 허술하게 한 거였죠. 또 그리고 하루에 잠도 3-4시간밖에 안 자고 일하면서 새벽 3시쯤엔 잠드는 건 기본이라, 또 그리고 항상 머리가 두통이 심했었고, 근데 원래 저의 삶의 패턴이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인가 좀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도 안 지키고 하루에 3-4시간 자도 20, 30대 때야 별 티도 안 나고 했는데,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키워도 이렇게 식사 끼니 제대로 안 챙기고 항상 잠이 부족하니까 겉보기에만 건강한 거지 이렇게 안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던 거죠. 제 주변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누가 봐도 많은 걸 이룬 분들이 이렇게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저보다 한참 나이가 아래인데도 지병으로 사망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되어야만 죽는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반드시 삼시세끼 끼니는 영양가 있게 챙기시고요. 과식하지 마시고 잠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최소 7-8시간은 푹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또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유산소를 병행한 근력 운동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꼭 건강은 지키자. 자, 지금까지 첫 번째, 겉만 치장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다. 두 번째는 티끌모아 왕태산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이들이 진짜 많으니까 놀라거나 화내지 마라. 네 번째, 세상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으로 많은 일들이 생긴다. 자, 다섯 번째, 건강이 최고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시다 보면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최악이라도 분명히 나중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